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아차 광주 공장이 이번 주 또다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역 전체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 계약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시 유관기관 6개가 잇따라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업무 중복과 임원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의 차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이번 주 또다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미 지역의 셧다운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생산 부진은 지역 전체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또다시 멈춰섭니다. 소울과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이 공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지난달부터 반복된 휴업으로 이 공장의 이번 달 실질 조업 일수는 10일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광주 공장의 생산량은 3만 4천여 대로 전달에 비해 26%나 감소했고 이번 달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소비가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수출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수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호전돼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 지역의 수출은 9억 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습니다. 주축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은 34%나 감소했고 타이어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다른 축인 생활 가전 역시 21% 줄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선방하면서 전체적인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품목이 전국의 수출 품목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역시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생산 중단의 여파가 나타나는 2분기에는 수출 감소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힙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 용역 구입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에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을 의무화합니다. 건강이 취약한 노인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감염 고위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요양원은 지금까지 시설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데다가 곳곳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소산되겠습니다. 어제는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특히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딱딱하고 틀에 박혀있던 학교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학교의 변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마치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높은 잔디 언덕에 미끄럼틀이 설치됐고 신나는 짚라인과 그네, 모험놀이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 옆에는 그늘 쉼터가 생겨 언제든지 더위를 피해 쉴 수가 있게 됐고 방치됐던 바닥에는 사방치기 등 바닥놀이 시설이 그려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는 한 번쯤 눕고 싶은 해먹이 설치됐고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지트와 공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놀이터 프로젝트로 진행한 학교 공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갖가지 의견을 수렴해 즐거운 토론과 견학, 전문가 검토를 거쳐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내 손으로 바꿔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가장... 특히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된 놀이 공간을 보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등교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꿈만 같고 친구가 놀 생각이 너무 설렙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때문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52개 교를 선정했고 올해도 30개 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찾아주자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내가 살 공간을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도록.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학교 공간이 전남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시 유관기관이 잇따라 설립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설립 예정인 기관은 사회서비스원, 관광재단,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상생일자리재단 등은 지역 고유 상황으로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기관들 간의 일부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서비스원 임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설 논란이 제기된 것처럼 새로 생기는 다른 기관장 임명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속에서 출범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힘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해가는 여대야소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와는 뭐가 어떻게 다를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20대 국회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적인 국회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였다라는 비판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안 가결률을 보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가결률이 41.8%, 20대 국회 35.3%로 하락했지만 이것은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20대 국회는 역사적인 국회였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였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상정해서 4+1 협의체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부분도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아이러니는 이후 국회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 4년 동안 우리 지역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같이 해주시죠. 네, 수치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약 완수율이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약 이행률이 바른미래당 30.11%, 민주평화당 37.1%로 민주당 16.68%, 자유한국당
11.28%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숫자의 함정이 조금 있는데요. 공약 총수가 더불어민주당은 4,137건, 자유한국당은 2,483건이었고 바른미래당은 93건, 민주평화당은 132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 건수가 적어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중요 공약에 대한 완수율들은 역시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 완수율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 관리 능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여당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의 데칼코마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은 158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0석을 합해서 범보수 진영 의석수가 무려 205석에 달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로 전국의 주도권은 오히려 소수 여당 80여 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쥐고 갔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당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입법 영향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등에서도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1대 국회는 이런 제도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기관, 교육개혁 이렇게 3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양 정당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맞서서 국회가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회생 법안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탄력근로제라든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 문제, 부동산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바로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의 현안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법안들은 어떤 것인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공허한 정치적인 논쟁 중심의 의정 활동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기업체의 도산 위기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AI 산업에 대한 지역 미래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군공항 이전 사업 특별법에 대한 개정 요구들도 오랫동안 지역의 묵은 현안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한국문화기술 CT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T연구원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도 민주당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좀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혼한 50대 남성이 전처에 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혼한 전처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 3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이곳에서 SUV 차량을 몰던 51살 A씨가 마주오던 경찰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소나타 승용차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을 몰던 47살 B씨가 숨지고 A씨와 소나타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숨진 B씨의 이혼한 전 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혼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탄 SUV 차량은 이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은 시간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도 아닌 점, A씨와 숨진 B씨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점으로 미뤄 고의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SUV 차량과 숨진 B씨의 차량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교통사고 조사계와 수사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숨진 B씨의 주변인 조사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규직 채용 등의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조합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 정규직 채용 청탁 대가 명목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3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조합 간부 58살 A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해당 조합 인사심의 등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누리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40주년 기념식 5.18 유가족 시민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요. 먼저 40주년 기념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월 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80년 당시 그 시간 광주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40주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제발 50주년이 와도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멈춰있지 않길 바란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 전해진 한 유가족의 편지는 누리꾼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5.18 당시 남편을 찾아 헤맨 지 열흘 만에 광주 교도소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했던 사연을 부인 최정희 씨가 편지글에 담아 낭독했는데요. 참으로 모진 세월 남편 찾으러 다닐 때 그 심정 누가 알까? 모진 세월 어찌 살아왔을까? 유가족들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가해자들은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5.18의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0년 전 공수부대가 진입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아있었던 생존 시민군의 이야기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시민군 박천만 씨 사연인데요. 27일 새벽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순간까지도 전남도청에 남아있었던 그는 계엄군에 붙잡혀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괴로웠다고 전했는데요. 억장이 무너진다. 선량한 시민은 계엄군을 앞에 놓고도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데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지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이 시민군의 사연을 들은 많은 누리꾼들은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삼루일루 왼쪽으로 카운트 낮은 공 타기. 자 1, 2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이하는 홈으로 이렇게 선취점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스 최영우가 홈을 받습니다. 비수 투구를 트라이. 자 3루수 글러브로 그리고 1루에 이게 뒤로 빠지는군요. 뒤로 빠집니다.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멋진 수비가 빛났던 순간 하지만 실책이 나오면서 한동민이 홈을 밟습니다. 다시 경기를 돌아갑니다. 충전 안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루선 홈인 2루자는 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동점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배경환. 스코어는 2대2 동점. 이 타구 역수적 3루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광주시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급속 충전기를 확충합니다. 광주시는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는 급속 충전기를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편의점 등 민간 편의시설 40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공공기관에 올해 급속 충전기 5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지난해까지 광주시에 2,400여 대가 보급됐고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1,900여 기가 구축됐습니다. 영화 촬영으로 인해 내일 광주역 주변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2 촬영으로 인해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역에서 건강보험공단 사거리까지 750m 구간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도시2는 관객 668만 명을 동원한 범죄도시의 속편으로 광주역 인근에서 도로 추격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피해 사실 확인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최근 3년간 16건의 분쟁이 해결됐고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70%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는 날이 흐렸죠. 아직까진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구름 가득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거치겠고요.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에서는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진도의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이면 광주의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